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봐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내가 현재 가구의 어떤 평균인지, 그리고 나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순자산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자료가 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우선 가구의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의 부채가 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죠? 순자산이 되겠죠.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자산이 5억 2,727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3.7%나 감소했는데요. 보시면 금융자산이 있고요. 자산에 실물자산이 있죠. 금융자산은 1억 2,587만 원. 이거 만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3.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물자산 있잖아요. 실물자산은 4억 14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5.9%가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 해당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부채가 증가했죠. 9,186만 원이고요. 가구당 평균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 금융부채 같은 경우는 6,694만 원으로 마이너스 1.6% 감소했고요. 반면에 임대보증금은 2,492만 원으로 무려 5.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어떻게 됐나요? 2022년보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셔주셨는데 보면은 4억 5,602만 원이었 2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보면 무려 마이너스 4.5%나 감소를 해서 4억 3,54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소를 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하락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진 그런 자산들도 부동산이 많이 내렸고요. 가구소득 보실게요. 가구소득은 6,762만 원이라고 하네요. 플러스 4.5% 증가했습니다. 다행히도. 근로소득이 4,390만 원, 6.4% 증가했고요. 사업소득이 1,206만 원으로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은 436만 원으로 2.5% 상승을 했고요. 공적 이전 소득은 반면에 625만 원으로 마이너스 4.8%가 감소를 했네요. 사적 이전 소득은 106만 원으로 플러스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구의 비소비 지출 한번 볼까요? 비소비 지출은 1280만 원인데요. 플러스 8.1%가 증가를 했고요. 세금이 증가를 했네요. 416만 원으로 4.1% 상승. 공적연금 사회보험료가 433만 원으로 8.2% 상승. 가구 간 이전 지출이 141만 원으로 2.7% 상승.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이 43만 원으로 12%나 상승을 했고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247만 원으로 무려 18.3%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 소득 있죠.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에는 5,285만 원이었는데요. 3.7%나 증가해서 5,482만 원으로 2022년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소득 분배 지표인데요. 진위계수가 있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있고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0.329에서 마이너스 0.005 감소해서 0.324고요. 소득 5분위 배율은 2021년
5.83배에서 마이너스 0.07배가 하락해서 5.76배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2022년은 상대적 빈곤율도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보면 2021년에는 14.8%에서 0.1%포인트가 상승한 14.9%로 상승을 했죠. 여기까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요약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가구의 경제 상황입니다. 총괄 보시면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으로 거의 1억 원 정도가 되네요.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이고 2022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 가능 소득은 5,482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순자산 분포는 전체 가구의 57.4%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0.3%라고 하네요. 자산 규모하고요. 운영 보시면 자산 규모가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감소를 했고요. 자산은 금융자산이 23.9%, 1억 2,587만 원, 실물 자산이 76.1%로 4억 14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4.6%, 소득 1분위 가구는 6.6%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건 자산 유형별 보유액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은 운용에 대해서 볼까요?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라고 합니다. 50.4%, 부동산 구입이 23.9%, 부채 상환이 21.6% 순임. 그리고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있고요. 예금지가 많이 올랐죠. 기존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주식 8.7%, 개인연금이 1.5% 순이라고 하네요. 부채 규모와 인식 보시면 부채 규모는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무려 9,186만 원, 거의 1억 원 정도가 지금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죠. 전년 대비 무려 0.2% 증가했고요. 부채는 금융부채가 72.9%, 6,694만 원이고요. 임대보증금이 27.1%로 2,49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 5분위 가구 부채는 전체의 44.9%,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4%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요.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는 소득 5분위별 부채 유형별 규모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담보대출 있고요. 신용대출 있고 기타 금융부채, 임대보증금이 있네요.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을 보면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무려 67.6%가 되네요. 전년 대비 2.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가구가 5.5%, 전년 대비 무려 0.8%포인트가 증가했고요. 가계 재무 건전성 보시면 2023년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17.4%이고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9%포인트 감소한 75.7%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하고 노후 생활 한번 볼게요. 가구 소득은 2022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요.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4,390만 원, 64.9%, 사업소득이 1,206만 원으로 17.8%, 공적 이전 소득이 625만 원으로 9.2% 등으로 나타났고요.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64.9%로 전년 대비 1.2%포인트가 증가하였고요. 사업소득 비중은 전년 대비 0.1%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 평균, 옆에는 소득 원천별 가구 소득 구성비니까요. 2022년 기준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다는 부분. 그리고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비율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에서 21.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위소득이 있고요. 평균소득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득 5분위 가구 소득 점유율은 46.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고요.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상용 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노후 생활, 누구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7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53.8%나 되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가 10.5%고 무려 부족한 가구가 58.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보시면 2023년 3월 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역시나 서울이고요. 세종, 경기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2022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요. 부채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순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소득은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득 분배 지표 보실게요. 2022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 계수는 0.324로 전년 대비 0.005가 감소했고요.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대비 0.07배 포인트가 감소.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소득 분배 지표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위계수 추이,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이죠. 상대적 빈곤율 추이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약본인데요. 아래 내용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자료는요, 통계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뭐 순자산 보유액이라든가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그리고 가구 특성별 순자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좀 더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의 자산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자산이 너무 지금 어 평균에 비해 많이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금융 지식도 많이 키우시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장이 안 좋잖아요. 주식도 안 좋고 요 근래 좀 주식장이 좋나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는 완전 침체하지 못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당 자료 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더 공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작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늘릴지와 그런 현재 지금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부동산 투자 의사, 투자 목적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부채 규모와 인식도 있고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귀찮다고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다운로드 꼭 받아보셔서 꼼꼼하게 저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나의 자산을 얼마나 증가시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투자자적인 인사이트를 알려드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2023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뭐 여러 부분으로 노력을 했는데 많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했던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요. 좀 더 여러분들께 투자자적인 인사이트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고, 좋은 금융상품 나오면 소개도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겠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저 역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부에 대한 부분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유민하면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거 자료 보시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금 밖이 이제 겨울도 오고 춥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산도 어, 잘 모으지 못하셨고 그러셨다면은 한번 곰곰이 영상 끝나시면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년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저 역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야지 저도 이런 영상을 찍는데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을까 곰곰이 반성하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2024년 함께 부자 돼 보자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